어제부터 남가주에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로 캘리포니아주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LA를 방문합니다. 재선 캠페인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에 참석합니다. 애리조나주가 텍사스주에 이어 초강경 이민 단속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업주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세 번째로 거부권을 써서 통과를 막았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남가주에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 프리웨이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폐쇄됐고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는 비 피해가 심각해 결국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LA 세플베다 패스 지역 405 프리웨이가 한 달가량 폐쇄됩니다. 어제부터 내린 폭우로 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When the roadway gets eroded, the ground underneath it kind of washes out, then the pavement slips down.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렌초 팔리스 버디스 지역 주택들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해 주택과 도로는 폐쇄됐고 유명 결혼식장으로 꼽히는 유리교회도 잇따라 겪은 비 피해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렌초 팔로스 버디스 시의회는 주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They're moving pretty quick. They're firing up and developing really quickly and moving off towards the east and northeast at a very fast rate. 이번 비 피해로 LA시에서만 87그루의 가로수가 쓰러졌고 31건의 산사태가 보고됐으며 460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전역에 내일 오전까지 최소 1.5인치에서 3인치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는 수요일 저녁부터 잦아들었다가 오는 일요일부터 또 내릴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LA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재선 캠페인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 거물인 하임 사반의 자택에서 열리는 기부금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LA 방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로 이동해 기부금 모금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에만 두 번째 LA 방문인데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보안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주가 텍사스주에 이어 초강경 이민 단속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강경 이민 단속법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업주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애리조나주가 텍사스같이 초강경 이민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이 추진 중인 초강력 이민 단속 법안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The perception of immigration is drastically changing here. We understand that there does need to be security to ensure that drugs are not coming through the border, but this is the wrong approach. 불체자 직원 한 명당 $10,000를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오는 11월 선거에 붙여질 이번 이민 단속 법안은 이민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고용은 애리조나주 경제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미국인들을 이용하고 싶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want to take advantage of Americans, go somewhere else. 애리조나 주의회는 서류 미비자 고용을 막기 위해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전국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함께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진 데다 재택근무 등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아진 금리와 엄격해진 대출 조건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채무자들이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거나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고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 겁니다. 빚이 있지, 이자도 세지, 그리고 또 다시 리파이낸스 건물 이자 론 같은 것도 도로 리파이낸싱 할 때는 조건이 렌더들도 더 뻣뻣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높은 공실률과 함께 부동산 가치의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9.6%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를 시작했던 근로자들이 엔데믹 후에도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피스 빌딩이 제일 지금 임팩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 리모트 워킹을 많이 해서 디맨드를 좀 떨어졌고 전문가들은 본격 대출 상환 시기가 되면 부동산 가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일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부동산 부실이 은행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부 제네시스 차량의 엔진 화재 위험으로 9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법인 리콜 차량은 2015년에서 2016년식 제네시스와 2017년에서 2019년식 제네시스 G80와 G90, 2019년식 제네시스 G70 일부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총 9만 900여 대입니다. 현대차 측은 시동 전동기 부품인 스타터 솔레노이드에 물이 들어가 누전을 야기하고 이것이 엔진룸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차량 소유자는 실외나 구조물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3번째로 거부권을 써서 통과를 막았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인도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을 시작합니다. Will those in favor of the draft resolution contained in document S/2024/173 please raise their hand. 올해부터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3개 나라가 찬성합니다. Those against?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됐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상임 이사국 중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은 휴전과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진행 중인 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석방하면 임시 휴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자체 결의안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y also call for an immediate ceasefire, which would give Hamas the cover of not releasing
the hostage. Part of the ceasefire that we're working on requires that they do exactly that. 안보리에서 미국이 휴전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랍권은 반발했습니다. Voting against it implies an endorsement of the brutal violence and collective punishment inflicted upon them. 미국은 자체 결의안을 서둘러 표결에 붙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유엔에서 휴전 논의는 당분간 진행이 더딜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대통령과 연방의원 등을 뽑기 위한 2024 예비선거일이 오는 3월 5일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1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당락을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되면서 한인 시민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투표장 현장에서 직접 등록을 하고 임시 투표지에 기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자료 전문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지역별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주 전체적으로 21만 5,200여 명에 달하며 LA 카운티 9만 5,400여 명, 오렌지 카운티는 4만 7,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샌버나디노 카운티 7천여 명, 샌디에고 카운티 9,400여 명 등 남가주 주요 6개 카운티에만 16만 명 이상의 한인 등록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LA 한인회와 KYCC, 한미연합회 등 한인 단체들은 유권자 등록과 등록 여부 확인을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사망을 둘러싸고 푸틴 대통령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발리의 모친은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공개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이번 사건에 책임을 묻는 제재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나발리의 모친이 아들 사진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찾아 시베리아를 헤매고 있는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푸틴 대통령에게 시신 반환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사망 발표 후 아들을 보지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듣지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с. Дайте мне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 моего сына. Я требую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вы. 러시아 야권에선 나발리 사망과 관련한 집단행동 예고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원외 정당인 시민발의당은 다음 달 2일 모스크바에서 최대 5만 명 규모의 추모 행진을 벌이겠다는 신고를 시 당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발리 모친의 요청 등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발리 부인 나발라야가 남편 죽음의 배우로 푸틴 대통령을 지목한 데 대해 근거 없고 저속한 비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23일 나발리 죽음과 관련해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중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헬리콥터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러시아군 조종사 막심 쿠즈미노프가 지난 13일 스페인에서 총을 맞고 숨진 것으로 드러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중국 당국이 타이완의 민간 유람선을 바다에서 강제로 멈추게 한 뒤에 그 배에 올라가서 검문에 나섰습니다. 유람선에 타고 있던 타이완 사람들은 혹시 중국 본토로 끌려가는 건 아닌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타이완 최전방섬 진먼다오와 중국 본토 푸젠성 샤먼 사이 해역입니다. 어제 오후 타이완 민간 유람선 한 척이 섬 주변 관광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본토 해경 함정 6척이 접근하더니 유람선의 정선을 명령하고 강제 승선했습니다. 중국 해경 6명은 항해 계획서와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유람선 내 검문까지 했습니다. 관광객 23명이 타고 있었는데 중국 본토로 끌려갈까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타이완 해경이 출동했고 그제서야 본토 해경은 돌아갔습니다.
지난 14일 타이완 해경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숨지자 강경 대응을 선언한 본토 당국의 첫 도발성 정선 검문 조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타이완은 영토 일부인 만큼 진먼다오 해역도 본토 관할권이란 선언이자 실력 행사인 셈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지금껏 없었던 일이고 국제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是伤害了我们的人民的感情，制造人民的恐慌。 진먼다오는 타이완 본섬과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중국 본토 푸젠성에선 거리가 불과 4km밖에 안 됩니다. 타이완군은 진먼다오 전체를 요새화한 뒤 중국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의 타이완 선박 검문 검색 상시화는 양안 간 우발적 충돌을 부를 가능성이 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북한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수억 원대의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데 이걸 선물하고 또 공개적으로 밝힌 두 나라 속내가 뭔지 김하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자신의 전용 리무진 아우르스를 과시한 푸틴 대통령. 김정은 총비서에게 옆자리를 내줬는데 아예 선물로 차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별한 신분 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길이 7m, 무게 7톤가량의 아우르스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수억 원대 차량입니다. 푸틴이 과거 북한에 고급 말을 선물한 적은 있지만 제재 위반 논란이 일게 뻔한 고급차를 준 건 처음입니다.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국제 품목 분류인 HS 코드 86에서 89까지 모든 운송 수단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한 일종의 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첨단 기술 이전을 꺼리는 러시아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겁니다. 타국 정상에게 고급 관용차, 승용차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좀 신호고 푸틴의 선물 소식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아랑곳 않고 김정은의 외교 치적을 북한 내부에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으로선 북러 밀착을 더욱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규탄했고 러시아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카콜라가 겉면에 한글이 적힌 새 제품을 내놨습니다. 제품의 특정 국가의 언어가 들어간 건 130년 넘는 코카콜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배경을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코카콜라 제로 신제품. 영어로 된 로고와 함께 한글 코카콜라가 전면 디자인에 보입니다. K-팝 팬들이 쓰는 그런 언어를 차용해서 제품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고의 위치, 또 한글 로고를 도입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디자인입니다. 한류를 주제로 한글 로고를 단 이 제품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36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130년이 넘는 코카콜라 역사상 특정 국가 언어가 표기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명품 브랜드 구찌도 한글로 자사 이름을 크게 디자인한 옷을 팔아 화제가 됐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자 글로벌 브랜드들이 그간 낯설게 봤던 한글을 제품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 콘텐츠에서 한글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글이라고 하는 게 기존 문화, 문자랑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되게 이국적인 느낌? 해외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도 과거 제품명을 영어로 썼다면 이젠 과감히 한글로 적습니다. 비비고는 만두 제품의 경우 영어식 표현 대신 만두라고 쓰는 것에 이어 브랜드 디자인도 한글을 넣은 걸로 바꿨습니다. 한류 열풍은 한국 문화와 음식, 언어에 대해 두루 관심을 높였고 그 현상을 포착한 기업들은 색다른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세계 8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억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백신 접종과 심근염 등 부작용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보건인적서비스부 HHS가 지원한 글로벌 코로나 백신 안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들에게서 심근염과 심낭염, 안면신경마비, 뇌신경질환 등의 증상이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뇌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들에게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자에게서는 심근염 사례가 나타나는데 두 백신 1에서 3차 접종 모두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유의미한 수준의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1차 접종과 4차 접종 이후 심낭염 사례가 관찰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르헨티나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 8개국 9,900여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가지로 한정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명문 예술대학인 시카고 예술대학의 차기 총장이 됐습니다. 158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장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부에나파크에서 한인들을 위한 대규모 사회복지 박람회가 열립니다. 시정부와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는 3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0개의 기관들이 참여해 주택과 메디켈 신청, 갱신, 캘프레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신선한 채소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5개의 총기와 탄약 1000발을 소지한 한인 부자가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프레시메도 198스트리트에 거주하는 우모 씨 부자를 고스트건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 부자는 불법 무기 제조와 소지 등 10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각각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한인 여성이 미국의 명문 예술대학인 시카고 예술대학의 차기 총장이 됐습니다. 차기 총장에 임명된 이지선 학장은 LA 오티스 예술 디자인 대학에서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등록 학생 증가와 커리큘럼 개선 등 5개년 플랜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기 총장은 158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장이 되게 됩니다. 유명 오트밀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비영리 환경단체는 지난 5월에 판매된 치리오스와 커코트 시리얼에서 식물 성장 조절제로 사용되는 클로르 맥회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섭취할 경우 생식계 손상이나 뱃속 태아 성장 방해 등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의 첫 번째 관문인 공청회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메릴랜드 시민협회는 클라렌스 램 주 상원의원과 마크장 주 하원의원 등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을 추진해왔고 마침내 오는 3월 8일 공청회가 열린다며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들을 뽑는 예비선거일이 오는 3월 5일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각 지역구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에게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유의미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인 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